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갈매기들은 결코 비틀거리지도 않으며 중심을 잃고 속도를 떨어뜨리는 법도 없다. 공중에서 비틀거린다는 것은 그들에겐 불명예요, 치욕이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대목이죠. 이 갈매기의 꿈은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명언인데요. 새와 관련한 명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새 중에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길조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소식을 알려주는 흉조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흉조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가 울면 불길한 일이 생겼다고 믿었는데 이 까마귀가 나라에 따라서는 또 길조로 대접받는 곳도 있다고 하죠. 가까운 일본만 해도 까마귀가 울면 나쁜 일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좋게 여긴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면 뭐든지 받아들이기 나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태준의 단편 까마귀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작품 까마귀는 이태준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이태준 작가의 호가 상허죠. 상허 이태준 작가는 1930년대 말에 문장의 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1945년 8.15 해방 후에는 정치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화 김남천과 조선문학건설본부를 조직해 활동하다 월북을 하는데요. 북한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숙청됐다는 증언도 있고 또 1960년대 초에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태준의 작품은 지난 88년에 해금이 되면서 이 남쪽의 독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태준의 대표작으로는 오목녀, 부루선생, 복덕방, 또 오늘 소개할 까마귀 등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태준의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이태준. 새로 사온 것이라 등피에서는 아직 석윤에도 그지 않는다. 닦을 것도 별로 없지만 전에 하던 버릇으로 그렇게 입김부터 불어가지고 어스레해진 하늘에 비춰보았다. 등피는 과민하게도 대뜸 뽀얗게 흐려지고 만다. 날이 꽤 차졌군. 그는 등피를 닦으면서 아직 눈에 익지 않은 정원을 둘러보았다. 이끼 앉은 돌층계 밑에는 발이 묻히게 낙엽이 쌓여 있고 상나무, 전나무 같은 상록수를 빼어놓고는 단풍나무까지 이미 반나마 이후로 어떤 나무는 잎이라고 하나도 없이 설렁하게 서 있다. 무장해제를 당한 포로들처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쓸쓸한 나무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 묵묵히 섰는 것을 그는 등피를 다 닦고도 다시 한참이나 바라보다가야 자기 방으로 정한 바깥의 작은 사랑으로 올라갔다. 여기는 그의
어느 친구네 별장이다. 사장님, 여기요, 이거. 예. 별장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여기 사장님하고 친구라면서요? 예. 아유, 이 사장님이 선생님 글 쓰는 분이라고 잘해주라고 했는데, 아이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배가 많네요. 아유, 배라니요. 지는요, 세상에서 글 쓰는 사람이 제일 존경스러워 보여. 아유, 전 까막는 겨우 면한 신세라. 작가는 무슨 인기 없는 작가예요. 뭐 오죽하면 방 한 칸 없어 친구 신세를 지겠어요? 늘 괴벽한 문체를 고집하여 독자를 널리 갖지 못하는 그는 학생층의 하숙생활조차 뜻대로 되지 않았다. 궁여의 일책으로 이렇게 임시로나마 겨우내 그냥 비워두는 친구네 별장 방 하나를 빌린 것이다. 이 방이 안방이고요. 어느 방이든 쓰세요. 사장님이 내년 7월까지는 마음대로 쓰게 하라고 하셨시오. 여기 식구들은 한여름에만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방이 어째? 방이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아니라 좋기는 한데 북향이라 좀 어둡고 음습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문들도 너무 많아서 어쩐지. 예, 그럴 거예요. 이게 여름용 별장이라 시원시원하게만 지었지. 그럼 어쩐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입구 쪽에도 집이 하나 있던데. 바깥에요? 그건 일하는 사람들 쓰는 방인데. 거기가 좋겠어요. 그 방에서 생활할게요. 일하는 사람들이 자는 방이라고 하나 그리 손색 있게 하는 방은 아니었다. 창문도 이중창이니 이 정도면 겨울바람 들어올 염려는 없고, 창문을 활짝 열면 공기 좋고, 이렇게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니 이만하면 최고지 뭐. 동쪽 하늘이 바다처럼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저 나무, 저 훤칠한 전나무, 수채화가 따로 없구만. 그래, 이 별장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고단한 하루였어. 고단한 하루. 그는 너무나 고요함에 귀를 빼앗기면서 옛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보다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까마귀 소리잖아. 너무나 가까운 데서 까악 하는 까마귀 소리에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바깥은 아직 아주 어둡지 않았다. 또 까악 하는 소리에 쳐다보니 지나가면서 우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전나무 삭정거지에서 시커먼 새가 웅크리고 앉아 그러는 것이었다. 아니, 웬 까마귀가 전나무에 앉아 울지? 누구세요? 저예요. 예. 어서 오세요. 진지는 어떡하시는가 해서요. 밥 생각이 나면 우유하고 빵 같은 거 사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그게 편해서요. 뭐 그러시다면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예. 그럴게요. 근데 웬 까마귀들이? 예. 이 동네 까마귀 많아요. 저 전나무엔 늘 사는 걸요. 그래요? 예. 그럼 뭐 내 친구가 되겠군.
요 아래 돼지 기르는 데가 있어서요. 거기 밥집게 같은 게 흔하니까 까마귀가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에이, 어이, 아이고, 저리 가, 이놈들아! 아이고, 저리 가! 정자지기가 한 걸음 나서 팔매치는 형용을 하니 까마귀들은 주춤하고 날듯한 자세를 가지다가 도로 앉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까르르 하고 GA 아래 R이 한없이 붙은 발음을 하는 것이다. 저녁마다 그는 남포에 새 석유를 붓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서 어둠을 기다렸다. 그리고 남포불에 펄럭거리던 불방울이 가만히 자리 잡는 것을 보고야 아랫목으로 물러나 무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이면 늘 늦도록 자곤 하였다. 어떤 날은 큰 사랑 뒤에 있는 우물에 올라가 세수를 하기도 했다. 이날은 무서운 꿈을 꾸고 그 서슬에 소스라쳐 깨어보니 벌써 한낮이었다. 이상하지. 왜 번번이 그렇게 무서운 꿈을 꾸는 걸까? 어제도 가위를 밀고. 저건 사람 그림자, 여자 그림자인데? 어떤 여자의 그림자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꿈인가 해서 다시금 눈부터 비비었다. 확실히 여자요. 또 확실히 고요히 서스되 산 사람이었다. 여자는 계곡 저편에서 오래도록 햇볕만 쏘이고 서 있다가 어디선지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가까운 나뭇가지에 앉는 것을 보더니 그제야 발을 떼어놓았다. 뭐 하는 여잔데 이런 데서 햇볕을 쏘고 있는 거지? 뒷모습이 제법 예쁜데? 머리는 틀어올렸고 저고리는 노르스름한 명주빛인데 고동색 스웨터를 아이 없듯 두 소매는 앞으로 늘어뜨리고 등에만 걸치고 있었다. 꽤 날씬한 허리 아래엔 옥새 치맛자락이 부드러운 물결처럼 가벼운 주름살을 일으켰다. 여자는 빨간 단풍잎 하나를 들었을 뿐 고요한 아침 산보인 듯하다. 누굴까? 이마는 새 양봉두처럼 깨끗하고 꼭 담은 입술에 뼈로 통한 콧봉오리. 자존심이 세겠는걸? 진짜 웬 여자지? 이튿날 아침에는 비교적 이르게 잠이 깨었다. 그래, 그 여자. 어디 있을까? 연당 쪽에도 없고, 잔디밭길? 계곡 쪽에도 없네. 어디 있는 거지? 왜 그런지 붙들었던 새를 날려보낸 듯 그는 서운하였다. 이날 오후 그는 낙엽을 긁어다가 불을 떼고 있었다. 낙엽 타는 냄새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저기... 예. 어제 아침 그 여자다. 어제 그 옷, 그 모양, 그 고요함, 그리고 약간 발그레해진 얼굴. 이 선생님 아니세요? 네, 이태준입니다. 아니, 말을 걸었으면 무슨 말을 해야지. 왜 얼굴만 빨개지는 거야?
절 아십니까? 뭐야, 또 웃기만 하네. 문간에 명함 붙이신 걸로 알았어요. 아, 네. 우편물도 있고 해서 임시로 붙였어요. 작가시죠? 저도 선생님 독자예요. 꽤 충실한. 그렇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근데 손수 불을 떼시나요? 아, 네. 이 여자 좀 피곤한가? 근데 피곤해 보이면서도 눈은 뭐랄까 겨울별 같은 광채가 나네. 전 매일 아침 이 집 정원으로 산보를 와요. 마치 저희 집처럼요. 네. 제 친구 별장이지만 꽤 넓고 좋은 정원이죠. 네, 참 좋아요. 어서 떼세요. 네. 이 동네에 계십니까? 요 개울 건너예요. 그럼 전 이만. 저기 이날은 더 이야기가 나올 새 없이 여자는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한참 뒤에 바깥 한 길로 나와 여자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는 기와집, 초가집, 여러 집이 언덕에 층층으로 놓여 있었다. 어느 것이 그 여자가 들어간 집인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날 저녁. 지금쯤 감자를 꺼내야 돼요. 그래요? 아유, 너무 익히면 감자가 다 타버려서 먹을 게 없이요. 아저씨, 좀 드세요. 아니요. 전 저녁 많이 먹었어요. 작가 선생님, 많이 드세요. 아저씨가 감자 많이 줘서 많아요. 같이 먹어요. 자. 아이고, 이게. 아유, 감자 맛이 꿀맛이지요? 네. 저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를 봤어요. 산책을 하던데. 그 여자요. 머리를 요래요래 틀어 올리고 세자를 애기 업듯이 업고 다니는 여자 말이지요? 맞아요. 그 여자. 아세요? 그 여자 병자예요. 병자? 제가 보기에는 병자처럼 보이진 않던데. 폐병이래요. 폐병. 아유. 폐병? 야, 건강 때문에 공기 좋은 곳 찾아왔다는데 숨이 차서 산에는 못 댕기고 산책만 다녀요? 폐병. 그는 남의 일 같지 않게 마음이 쓰였다. 그렇게 예의 있고 아름다운 입술이 악마 같은 병균을 발산하리라는 사실은 상상만 해도 우울했다. 그 다음 날부터 정원에서 그 여자를 만나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웠고, 될 수만 있으면 그를 위로해주고 그와 더불어 자기의 피난한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의 방문 앞으로 왔을 때, 저기 바람이 찹니다. 들어와서 차 한잔 하세요. 아니요. 전 여기가 좋아요. 고맙습니다. 화문이 너무 아름답죠? 글쎄 괜찮으니까 좀 들어오세요. 저기 선생님, 저 전염병 환자예요. 글쎄 그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추운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괜찮으니까 들어오세요. 제 병 아시는군요. 이쪽으로. 마셔요. 꽃잎 말려서 달인 차입니다. 네. 향이 좋네요. 저기, 선생님, 네. 저처럼 죽음의 대면에 있는 처녀를 작품 속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왜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전 병을 퍽 행복스럽다 했어요. 처음에는요. 병이 행복스러워요? 네. 모두 날 위해주고 친구들은 꽃 가지고 병문안 오고 그리고 건강했을 때보다 희망이 많잖아요. 병이 나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편지를 써야지. 누구한테 잘못한 걸 사과해야지. 참 별별 희망이 다 끌어올랐거든요. 병든 걸 참 감사했어요, 그땐. 지금은요? 무서워요. 죽음도 처음엔 퍽 아름다운 걸로 생각했는데 언제든지 살다 귀찮으면 꽃밭에 뛰어들듯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걸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닥치고 보니 자꾸 겁이 나요. 꿈을 꿔도 놀라지 마세요. 저 까마귀 제 친구입니다. 친구라고요? 전요. 이 동네 다 좋은데 저기 싫어요. 저 까마귀가 죽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꾸 깨우쳐주는 것 같거든요. 까마귀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건 괜한 관념입니다. 흰 새가 있듯 검은 새도 있는 거예요. 까마귀도 사랑할 수 있는 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죽음을 남의 걸로만 아는 건강한 사람들의 악취미겠죠. 지금 저한테 저 까마귀는 무서운 짐승이에요. 무슨 음모를 가지고 복면을 한 채 내 뒤를 쫓아다니는 음흉한 사내 같다고요. 아마 내가 죽으면 저 새가 tos을 날라와서 죽음이 아름답게 생각될 때 죽는 것처럼 행복은 없을 거예요. 여자는 너무 길게 짓거렸다는 듯이 수건으로 입을 코까지 싸서 막고 멀거니 어두워 들어오는 미닫이를 바라보았다. 이 병든 처녀가 처음으로 방에 들어와 얼마 안 되는 이야기를 그의 체온과 그의 병균과 함께 남기고 간 날 밤, 그는 몹시 우울하였다. 무슨 말을 해야 그 여자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여자의 병은 구할 수 없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 여자에게 죽음이 다시 한번 꽃밭으로 보일 수 있지? 무슨 말을 하면 새 희망이 생길까? 그래, 그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럼 돼. 확실히 그 여자는 애인을 갖지 못했을 거야. 내가 사랑을 해주면 희망이 생길 거야. 그는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두 손길을 깔아보았다. 싸늘한 장판의 감촉일 뿐
채우는 날아간 지 오래였다. 그는 까마귀가 등장하는 포의 슬픈 시 레이번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밤이 너무나 긴 것을 탄식하며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너무나 두껍게 흐려 있었고 거친 바람이 불었다. 온실 속에서나 갸웃이 내어다보는 한 송이 온대지방꽃처럼 캐날픈 그 처녀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바랄 수 없는 날씨였다. 가엾은 아가씨, 너는 이렇게 흐린 날 어두운 방 속에 누워 애인 없이 죽을 것을 슬퍼하리라. 나의 가엾은 내놓어. 사흘이나 기온이 내려갔고 그리고 다시 따뜻해졌다. 기온이 따뜻해진 오후, 가엾은 아가씨가 나타났다. 더 창백해진 얼굴에는 상장 같은 마스크를 입에 대었고 방에 들어와서는 눈꺼풀이 무거운 듯 자주 눈을 감았다 뜨곤 했다. 그동안 2번이나 심하게 각혈을 했어요. 그러나 의사는 기관에서 터진 피라고 하네요. 하지만 전 가슴에서 나온 줄 알고 있어요. 의사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아니요. 의사가 절 속이고 있어요. 의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날 속이려고만 들어요. 돌아서선 뻔히 내가 죽을 걸 이야기하다가도 내 앞에선 아닌 척들을 해요. 그럼 전 벌써부터 딴 세상 사람처럼 따돌려지는 것 같아 더 슬퍼요. 죽음이 그렇게 외로운 거란 걸 죽기 전부터 맛보겠들 하거든요. 그래도 만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만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만은 굳이 들으실 건가요? 당신 병을 조금 더 싫어하지 않고 정말 운명을 같이 하려는 사람만 있다면. 그럼 그건 아마 사람이 아니겠죠.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절 열렬히 사랑해줘요. 요즘도 저한테 자주 와요. 그렇구나. 그는 정말 날 사랑한다는 표시로 내 가슴에서 나온 피를 반 컵이나 먹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게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는 건강하고 살아갈 준비를 하니까요. 머리가 길면 이발소에 가고 신이 해지면 새 구두를 맞추고 날마다 대학 도서관에 다니면서 학위받을 연구만 하고 있어요. 저하고는 길이 달라요. 제 머릿속엔 상여, 무덤, 그런 생각뿐인데. 왜 그런 생각만 자꾸 하십니까? 죽음은 동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병자에겐 같은 병자가 되는 것 말곤 동정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대로 같은 병자가 되고 같은 정도로 앓다 같은 시간에 죽습니까? 뻔히 죽을 사람한테 말로만 괜찮다, 괜찮다 속이는 건 죽어가는 사람을 더 빨리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 이상하겠지만 어떤 상여를 생각하십니까? 네? 대담하게 묻는 거야. 저 아가씨의 세계에 접근하려면 이게 더 좋아. 조선 상여는 타기 싫어요.
요즘 금칠막한 자동차도 보기 싫고요. 하얀 말 여럿이 끌고 가는 하얀 마차가 있다면 무덤도 조선 무덤은 암만 해도 정이 가질 않아요. 서양엔 묘지가 공원처럼 아름답다는데 조선 사람처럼 죽은 사람 감정 생각 안 해주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괜히 듣기 싫은 목소리로 울기만 하고 까마귀나 들게 떡조각이나 갖다 어질러 놓고. 예,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외롭게 사세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여자에게 애인이 없으리라 단정한 자기의 어리석음을 마음 아프게 비웃었다. 그리고 세상 욕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거룩한 여자를 애인으로 가진 그 젊은 학도가 몹시 부러운 생각뿐이었다. 날은 이미 황혼에 가까웠다. 연당 아래 전나무 꼭대기에서는 아직 그 탁한 소리로 울지는 않으나 그 우악스런 주둥이로 그 검은 새들이 삭정이를 쪼는 소리가 딱딱 울려왔다. 까마귀가 온 거죠? 그렇게 까마귀가 싫으십니까? 네, 싫어요. 까마귀 뱃속에 별별 귀신 딱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까마귀 뱃속에 무슨 부적하고 칼, 시퍼런 불이 들어있는 걸 봤어요. 웃지 마세요. 상식은 절 떠난 지 벌써 오래예요.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내가 그 까마귀를 잡아서 그 배를 갈라 보여줄게요. 까마귀 뱃속에는 다른 새나 조금도 다를 것 없는 내장뿔이라는 걸 보여줄게요. 그래서 당신이 까마귀에 대해 갖고 있는 공포심을 없애주겠어요. 아니, 죽음에 대한 공포심까지 덜어줄게요. 그는 이 아가씨가 간 뒤 그 길로 뒷산에 올라가 물풀에 나무를 베다 큰 활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창문 가까이 유혹하였다. 창문 앞에 여기저기 콩을 뿌렸더니 그들은 마침내 좌우를 의뭉스런 눈으로 두리번거리면서도 내려와 그것을 쪼았다. 그래, 조금만 더 가까이. 숨을 죽이고 조그만 문구멍에 살촉을 얹고 가장 가까이 들어온 놈의 옆구리를 겨냥하여 기운껏 활을 당겨가지고 쏘아버렸다. 한 놈이 죽쥐에 살이 박힌 채 이내 그 자리에 떨어졌고 다른 놈들은 까악까악거리면서 전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는 황망히 떨어진 놈을 덮치려 하였다. 그러나 까마귀는 어느 틈에 훌쩍 몸을 솟구어 그 찬란한 핏방울을 흩뿌리며 반은 날고 반은 뛰면서 잔디밭 쪽으로 덮을덮을 달아났다. 머리 위에서는 다른 놈들이 전나무에서 내려와 까악거리며 저희 가족을 기어이 구하려는 듯이 낮게 떠돌며 덤비었다. 그는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으나 돌을 집어던졌다. 까마귀는 나가 떨어지며 킥하고 뻗을쩍거렸다. 그는 이내 자기 방으로 돌아왔고 정자지기를 불렀다. 아이고, 소리에 피가. 까마귀를 잡느라고 저기 뒷곁에 까마귀 한 마리가 죽어있을 거예요. 까마귀가 죽어요? 그런데 죽은 까마귀를 왜요? 그냥 묻어버려야지요.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목을 메어 나무까지 걸어주실래요?
예. 그러지요. 그 아가씨가 나타나면 난 훌륭한 외과의처럼 까마귀를 해부해서 까마귀 뱃속에도 다른 날짐승과 똑같이 내장이 들어있을 뿐 결코 부적이나 칼, 푸른 불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꼭. 기온은 계속 내려갔고 열흘 동안 한 번도 따뜻한 해가 비치지 않았다. 달포가 지나도록 그 아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날씨는 다시 풀어져 단풍나무가지에 걸린 까마귀의 시체도 해부하기 알맞게 녹았지만 그 아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추워져 쌀락눈이 길에 떨어져 구르는 날, 그는 잡지사에 단편 한 편을 팔았다. 그 돈으로 약간의 먹을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오는데 개울 건너 넓은 마당에 두어 대의 검은 자동차와 금빛 영구차 한 대가 놓여 있는 것이다. 뭐지? 그 여자가 죽은 건가? 까마귀. 전나무 꼭대기에 까마귀가 지켜보고 있잖아. 아이고, 우리 정자로 늘 오던 색시가 갔다네요. 네. 아유, 선생님, 모자는 왜 벗으세요? 에휴, 저 뒤 자동차에 지금 오르는 사람이 그 색시하고 정원했던 남자래요. 저 남자가 대학 도서실에 다니면서 학교들 연구를 한다는 그 청년인가? 가네요, 가. 짧은 목숨이라 불쌍하네. 그래요. 가네요. 가. 영구차가 앞에 서서 고요히 떠났다. 기온은 더 내려갔고 낙엽이 뒹굴었다. 자동차들이 굴러간 자리도 얼마 안 있어 마른 낙엽이 덮어버리고 말았다. 까마귀들은 이날 저녁에도 별다른 소리는 없이 그저 까악 까악 거리다가 이따금씩 까르르 하고 그 GA 아래 알이 한없이 붙은 발음을 내곤 하였다. 네, 라디오 독서실 이태준 작가의 까마귀 함께 하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숙명여자대학교 국문학과의 최시안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까마귀 소리 때문인지 굉장히 음습하고 기분이 묘한데, 그런데 이렇게 그 무거우면서도 또 왠지 모르게 색다른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작품 까마귀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제 생각에는 심리소설, 그것도 낭만적인 심리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우리들이 바라는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바라지 않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묘한 것들이 뒤범벅이 된 낭만성이 짙은 심리소설이라고 이렇게 읽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래서 뭐 어떤 소설이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맞아.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실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폐병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이 까마귀 소리를 병적으로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조상들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까마귀를 흉조라고 해서 또 싫어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것을 이제 이 작가가 활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람들이 음산하게 느끼고 네. 또 밝게 느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일제강점 시대에 뭔가 뜻을 이루지 못한 작가가 시골의 어느 별장에서 무엇인가를 꿈꾸고 바랄 때 네. 그것이 그렇게 밝고 건강할 수는 없죠. 다소 태표적인 면도 있고 낭만적이기도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여인의 등장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네. 그걸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한 거지요. 그뿐입니까? 때는 가을이고요. 네. 그것도 추위가 닥치는 때지요. 낙엽 얘기도 나오고 네. 모든 것들이 이 어떤 그 차갑고 어두운 어떤 색채와 소리들의 어떤 조화 혹은 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어떤 배경적인 요소 또 공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죠. 네. 이 소설을 읽을 때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작가라고 하는 남자가 그 여자를 구하겠다고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네. 까마귀를 쏘고 또 끝끝내 버둥거리는 까마귀를 완전히 죽게 만드는 이 행위에 저는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 행위 자체는 우리 독자가 볼 때 사실 불합리한 행동이죠. 네. 그래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그 장면을 매우 긴장해서 감동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러나 그런 것이 멋지고 왠지 우리도 그러고 싶은 어떤 그런 낭만적인 우리의 꿈, 욕망 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러고 싶은 어떤 이런 어둡고 간열이고 사실은 한갓될 수 있지만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어떤 꿈, 네. 소망 이런 것들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중심 사건이고 그 점에 그 주목을 해서 보시면 이 작품이 그냥 단순한 어떤 도덕적 교훈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어떤 절망만을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미묘한 인간의 심리를 어쨌든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살다 보면 마냥 즐겁고 마냥 슬프고 그런 것보다도 뭔가 슬프면서도 뭔가의 그런 뭐 쾌감을 느끼면서도 막 이런 미묘한 심리들이 막 복합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실제로요. 이 소설은 그 여자가 실제로 등장했다기보다 이 작가가 이 별장에 앉아서 네. 생각해낸 환상적인 어떤 존재라고 읽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정말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저는 지금 약간 전율이 느껴지는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태준 작가는 뭐 다들 알다시피 북한으로 건너간 월북 문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남쪽에서 이 이태준 작가의 작품은 금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8년에 이제 해금이 돼서 이렇게 작품들을 만나고 있는데 작가 이태준 문학적으로 보면은 좀 특별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분은 흔히 한국 단편소설의 완성자라고 평가됩니다.
염상섭이나 현진것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제1세대라면 이분은 제2세대의 대표적인 작가인데 무엇보다도 그 사회주의 문학을 하는 카프기어라고 대립적인 입장에 서 있던 문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학 잡지의 편집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작가를 등단시키고 키워주고 문단의 리더로서 행동을 또 많이 했지요. 근데 이분이 장편 소설을 많이 썼는데 이것은 거의가 대중소설입니다. 네. 그리고 단편소설은 문학적 향기가 높은 좋은 작품인데 이분이 해방 공간에서 정치적으로 휩쓸리고 또 월북을 하고 그래서 북한에 가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아주 그 삶의 그 여정이 어렸을 때 고아가 됐고 고학을 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번에 장편 소설에도 나타나 있고 한데 아주 우리 근대사의 비극을 한 몸에 보여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까마귀 같은 좀 낭만적이고 심리적인 소설만 읽어가지고는 이분의 전무를 알기 어렵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그러면은 좀 대표작 그 작품명만이라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단편 소설로서는 복덕방이라든지 달밤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 분의 장편이 여러 편이 있는데 매우 읽기 쉽고 재미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대중소설이라고 불렀는데 문학적 향기는 높지 않지만 그런 것도 많이 찾아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네. 아마 꼭 읽어봐야지 하는 청취자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국문학과 최시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까마귀가 흉조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 까마귀가 길조라는 것. 그걸 보면요. 같은 상황도 받아들이기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 내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수확을 거두는 내용도 한두 페이지쯤 쓰여지길 기대합니다.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는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준의 까마귀 편, 음악 어문영,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이계창,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